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지구 한 바퀴 여행을 하면서 정작 이렇게 정말 많은 풍경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너무너무 꼭꼭 숨겨놓았구나 싶어서 제 얼굴만 계속 보여드려서 시작한 테라의 눈호강하며 귀로 듣는 여행기 1탄입니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가 저에게 어떤 평가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테라의 눈호강 귀로 듣는 여행기는요, 이런 스위스 풍경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스위스 이야기, 영어 이야기도 풀어드릴게요. 제가 3주나 있을 줄 몰랐던 이 몽트레에서요, 기차를 타고 인터라켄까지 갈 때의 그 풍경이 정말 끝내주는 풍경이 손꼽히는 그런 그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 다시 또 내려올 때 이런 풍경들 계속 찍었거든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몽트레에 오시면 바로 옆마을 기차로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부베라는 곳도 예쁜 곳이 있고요. 또 로잔 많이 아시는 곳 거기 갈 때도 풍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게 이제 레마노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레마노 그 호수를 끼고 가는 건데 레마노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국경이 좀 말하자면 저쪽은 프랑스고 이쪽은 스위스입니다. 이게 호수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위스는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의 여행지인데요. 일단 스위스에서 제일 인기 많고 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는 곳 인터라켄 여기든 뭐 루체른이든 여기 제가 3주나 있었던 몽트레든 스위스 일단 딱 들어오면 입이 떡 벌어져요.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영어로 막 Wow, this is amazing. What a beautiful scenery. 이러면서 막 감탄사가 막 튀어나와요. 어쩜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정말 어디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전부 다 정말 그 컴퓨터의 바탕 화면입니다. 제가 스위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좀 친해졌을 때 You guys are so blessed, right? 너희는 정말 복받지 않았냐? What is it like living in this amazingly beautiful country?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너네들은 도대체 그런 삶은 어떤 거냐? 그러면서 Do you ever feel stressed?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웃으면서 Of course we do. We do feel stresse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서 We are stressed out because of money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그러면서 though we make enough money here, we have to pay a lot, including taxes. 하면서 뭐 세금도 낼 게 많고 뭐 이것저것 낼 게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물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어요. 건너편 프랑스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번대요. 근데도 또 낼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아서 늘 돈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18세가 되면 무조건 돈을 벌던가 안 벌던가 간에 500프랑씩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야 된대요. 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대신 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뭐 풍경, 이렇게 안전하고 치안 좋고 쾌적한 이런 스위스라는 나라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데는 정말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과 돈과 합의, 노동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힘든데 이 물가가 그보다 돈을 덜 버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뭐 여행하고 쓰고 이럴 때는 물가 수준이 와 정말 장난 아니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제가 미국 여행하면서 그 비싼 물가에 높은 팁에 정말 놀랐고요. 네. 18%에서 25% 사이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이런 데서도 정말 햄버거도 몇만 원, 생맥주 한 잔에 15,000원, 2만 원. 뭐 작은 물병 하나 사도 몇천 원. 버스표는 한 장에 뭐 3, 4천 원, 5천 원 뭐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야, 정말 wow, everything is unbelievably expensive. 진짜 다 너무너무 비싸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스위스가 아마 그중에 물가로는 1등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저는 스위스 프랑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현금을 가져본 적이 없고 써본 적도 없습니다. 환전을 안 했어요. 카드로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꼭 현금을 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앞머리 자르러 이제 미용실에 잠깐 갔는데 앞머리 자르는데 그래도 10유로밖에 안 받더라고요. 10프랑인데 10유로하고 똑같이 쳐줘서 저한테 유로가 있어서 10유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위스 프랑이 그 유로보다 더 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1대1로 쳐주니까 스위스 프랑이 없다 하면 유로로 내면 됩니다. 거스름돈을 뭐 유로로 받을 수도 있고 프랑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카드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여행하면서 카드로 계산하실 때는 한화, 그러니까 Korean currency라고 써 있는 거 말고 현지 화폐, 스위스면 프랑, 뭐 유로 아니면 달러 이런 걸로 현지 화폐로 결제를 하시는 게 수수료를 덜 내는 방법이에요. 스위스는 지역에 따라서 북쪽에서부터 독일어권, 그리고 왼쪽 아래로 불어권, 오른쪽 이탈리아권, 그리고 로마너권이라는 게 있어요. 로만취라고 로마너를 쓰는 이제 인구는 좀 작지만 이렇게 네 군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프랑스 쪽 몽트르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과 만나는 저 위에 바젤까지 올라갈 때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오셔나레 몽트르 이렇게 나오는데 불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젤에 딱 도착을 할 때는 갑자기 독일어로 바뀌면서 Next Basel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스위스 사람들은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네 개의 언어 구간이 있으니까 구역이 있으니까 잘 안 싸운대요. 말이 안 통해서. 예,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위스 사람들은 별거 아닌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 직접 투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식당에 걔를 데리고 들어가게 할 거냐, 막을 거냐,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게 할 거냐, 못 피게 할 거냐, 이런 뭐 몇 개의 사안들을 쭉 적어 놓고 그 투표용지에 나는 좋아, 이거 싫어, 가부간의 표시를 해서 투표하는 그런 직접 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스위스에 처음 왔을 때는 스위스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고 늘 웃고 뭐 즐겁게 와인에 뽕듀 먹고 뭐 이런 정말 그 스위스의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같은 발랄한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 사람들은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또 정신력도 강인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3주 동안 스위스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게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공통적으로 생활력이 참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것도 현지인의 오리지널 스위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눈사태가 났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혔다 하면 프랑스 사람하고 스위스 사람이 갇혔으면 스위스 사람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본인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사실 초면에 뭐 막 많이 웃거나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사람들처럼 막 처음에 봐도 반기고 상냥하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불친절하냐? 그건 아니에요. 불친절한 건 아닌데 이들 나름의 방식으로 친절합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다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친절한 걸 뭘 친절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친절하다는 걸 많이 웃고 막 상냥하고 막 이런 거라고 해버리면 늘 웃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정 노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웃으라 그러냐? 나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잘 도와주고 또 힘도 돼주고 이러면서도 막 웃고 뭐 늘 미소 짓고 상냥하고 뭐 그런 게 이제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내용물이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행동이 그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면 그게 친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잖아요. 성정이 다르잖아요. 누구나 뭐 친절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절? 예를 들어 기차나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 나가면 나는 언제 이 통로로 진입하나 막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흔쾌히 거기 딱 서서 please 하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나오시라고 아니면 go ahead 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절 그리고 뭐 슈퍼에서 계산대에서 이제 서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나 저 사람 먼저인가 이럴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에 서라고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 눈짓으로 이렇게 양보해 줄 때 그런 친절 그런 모든 친절에는
존중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나와 다른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게 바로 친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잘해주려고 그러는 것보다 내게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그 도움을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친절이 아닐까요? 그런 친절이라면 스위스에 넘쳐납니다. 안전하고 치안도 좋고요. 눈과 입이 정말 떡 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 볼거리가 있는 곳이 많은 곳이 이 스위스에 있는데요. 몽트레, 인터라켄, 루체른, 바젤, 제네바, 쥐리히, 베른 엄청 많아요. 어딜 가도 만족하실 겁니다. 스위스를 두루 정말 많이 둘러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미리 스위스 패스를 사가지고 와서 쓰시면 좋아요. 경비 절감이 엄청 됩니다. 기차도 타고 이제 패스로 타고 관광지 갈 때도 할인받고 어떤 페리는 공짜로 탈 수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이런 것도 알뜰하게 챙기면 좋겠죠. 제가 여행하면서 확실하게 믿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이 나라에 가보고 싶어. 이런 여행 하고 싶어. 거기 가서 이런 여행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꼭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김태현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나는 이런 삶을 오늘 살고 싶어. 내일 이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얘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눈호강도 좀 하셨는데 스위스 여행을 좀 계획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테라의 눈호강 하면서 귀로 듣는 여행기 1탄을 만들어 봤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주비주, 이게 키스키스라는 뜻이래요. 옛날에 비주라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비주가 그때 몰랐는데 이게 키스란 뜻이래요. 비주비주 키스키스를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